자, 제2강 문제풀이 시작할게. 1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그랬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3개 있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를 구분하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면 A와 B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A.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희소가치를 갖기 위해 투쟁한대. 싸운다는 얘기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왜?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A는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B. 사회체계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대.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갈등은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언제나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려 한대. 요거는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네. 사회는 뭐를 갖고 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체계의 이런 속성 때문에 머지않아 사회는 다시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건 기능론의 입장이지. 자, 그러면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구나 파악했으니까 역시 1번부터 5번 내용 파악하면 될 것 같아. 1. A는 상황정의에 기초한, A는 뭐였어? 갈등론인데 상황정의는 어디서 나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나오지? 틀렸어. 2번 B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는 불가피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대.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분배해 줘야 되고, 기능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분배를 적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기능론의 입장이네. B는 기능론 맞지? 답은 2번. 자, 2번 문제 풀어보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 C 3개를 구분해보자 라고 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각각의 학생들이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답변에 따른 교사는 채점을 했고 그 결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채점부터 확인해야 돼. 자, 갑, 병, 을. 갑과 을과 병 각각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 보자. 갑은 3점, 병도 3점, 을은 2점이야. 그러면 많이 맞은 것부터 확인해 볼까? 갑과 병이 동점인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질문이라면 일단 1번의 답변은 갑과 병이 엇갈렸어. 갑은 아니오라고 했는데 병은 예라고 답변했지. 하지만 2번은 갑과 병이 똑같이 대답했어. 3번 갑은 예, 병은 아니오. 답변이 엇갈렸네요. 4번은 갑도 예, 병도 예 라고 대답했대. 둘의 답변이 같아. 그런데 똑같이 3점을 받았대. 하나씩만 틀렸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똑같은 답변을 한 2번과 4번이 갑과 병이 똑같이 맞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1번 아니면 3번 각각 하나씩 틀렸을 때 3점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갑과 병의 답변은 확인해봤는데, 점수까지 확인했는데 더 이상 구분이 안 돼. 그럼 이제 누구의 답변을 확인해야 되냐면 을의 답변을 확인해야 돼. 을은 몇 점 받았어요? 2점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갑과 병이 똑같은 대답을 한 2번과 4번의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다 그랬거든. 근데 을은 그 답변과 엇갈리게 대답했어. 그래서 2번, 4번 틀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을의 답변은 2점을 받기 위해 1번과 3번이 맞아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을의 답변과 역시 비교해보자. 1번의 답변은 갑이 을과 똑같은 답변을 했으니까 맞춘 거야. 그럼 병이
1번 틀린 거지. 같은 방법으로 3번의 답변을 확인해 보면 을과 병이 같은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3번은 병이 맞은 거고 을과 다른 답변을 한 갑은 틀린 거야.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의 지금 답변이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일단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까? 만약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갈등론이라는 거야, A가. 그런데 답변이 아니오가 맞았대. 그러면 A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갈등론은 아니구나. 아, A는 갈등론은 아니네. 이걸 1번의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으로 내려가 볼게. 2번 질문을 보면 A씨는 B와 다르게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거시적인 관점이니 미시적인 관점이니 요거 구분해 보자는 거지. 그런데 갑과 병이 예라고 대답한 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했어. 아, 그러면 A씨는 사회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시적 관점이구나. 그럼 B는 미시적 관점이겠구나.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미시적 관점은 누구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지. 그러면 A는 C는 1번의 답변을 보았더니 A가 갈등론이 아니야 그랬거든. 그럼 기능론이 되는 거야. 그럼 C는 자동으로 누가 되는 거야?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까지 이 선지를 구분하면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 일단 A는 기능론은 갈등론과 다르게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나요? 사회를 변동시키고 싶어 하는 건 갈등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건 갈등론의 특징이지. 2번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는 기능론과 다르게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대. 각각 사회 제도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역할, 기능이잖아. 이런 기능들끼리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기능론이야. 그래서 틀렸어. A와 B가 바뀌면 말이 되겠네. C는 갈등론인데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갈등론은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나요? 아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이야. 그래서 X. 4번 가에는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다르게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가 들어갈 수 있대. 대입시켜볼까? 답변이 아니오가 맞았어 라고 했거든. 근데 원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다르게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요거는 예라는 답변이 나와야 돼. 그래서 3번에 들어갈 수 없다. 얘가 들어가면 갑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을과 병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얘가 올바른 답변이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4번은 들어갈 수 없다. 5번 나에는 A는 기능론이야. 기능론은 갈등론과 다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 비판은 기능론에서 받는 비판이지.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네. 아, 기능론은 갈등론과 다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듣는구나. 예. 라고 답변이 가능하니까
5번은 나에 들어갈 수도 있어. 자, 3번 문제. 역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3개 구분하는 문제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 교사가 1번하고 4번에 지금 질문과 답변을 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교사의 답변이야.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면 마지막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주시해야 돼.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 갑은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대. 요거 뭐야? 기능론이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인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인 상태로 봅니다. 갑은 A가 기능론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치?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대. 요거 기능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합니다. 어라? 얘는 또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네. 자, 그럼 교사의 답변 확인할게요. 갑은 옳게 말했대. 그러면 A는 기능론이구만. 바로 파악이 됐어. 하지만 을은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의 내용은 없대요. 지금 을의 답변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 그러면 B에 대한 설명이 없다 했으니까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그럼 C는 갈등론이 되겠다. 1번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확인했으니까 1번부터 5번 대입시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다르게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한대.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건 A가 아니라 B,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2번,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얘는 갈등론과 다르게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대.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X, 그치? 얘는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 이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 정의에 따른 의미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이니까 X. 3번, C는 갈등론은 기능론과 다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나요? 기능론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X. A에 대한 설명이야. 4번,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 구분할 수 없네, 그지? 이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바라보는 건 기능론이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거야.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는 이 질문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자, 4번 문제 풀어보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 그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활용해서 게임을 한대.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총 7장의 카드가 있대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카드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1점을 주고 2개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2점의 점수를 주겠대. 그리고 카드가 적혀있는 내용이 3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3점을 부여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각각 갑과 을은 3장을 뽑는데 한 번 뽑은 카드는 A 상자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3장의 카드로 획득한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긴다. 그럼 1번 카드부터 확인해 보자. 1번 카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대요. 이건 모두 다 가능하지. 사실은 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거거든. 그래서 3점. 카드 2.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인 속성으로 본다고? 갈등이 꼭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건 갈등론이야. 하나에만 해당되니까 1점. 카드 3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대. 거시적인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지? 아, 그러면 2개에 해당이 되네. 2점. 카드 4번.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서로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의 관점이네. 1점.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인 생활세계. 요거는 나오는 순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 미시적인 관점이니까 1점. 카드 6.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체계에 초점을 맞춘대. 거시적 관점이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 해당되니까 2점. 카드 7.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대요. 요거는 갈등론의 입장이네.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합의해서 구성했어.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회는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는 내용일 테니까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1점. 그러면 점수 다 매겼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4점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 1점짜리 카드가 4개나 있지. 그래서 1점짜리 카드를 3장 받으면 3점이 될 것 같아요. 2번.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높은 애들을 3장 뽑아보자. 1번 카드랑 3번 카드 그리고 6번 카드 총 3장의 카드의 총합은 7점이야. X.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카드 1은 기능론의 내용이 있지. 기능, 갈등, 상상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카드 1은 기능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 2를 조합할 수 있고요. 카드 3이 높은 점수인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요거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카드니까 기능론이 포함이 됐구만. 카드 6 마찬가지 거시적인 관점과 관련된 카드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이 해당되는 카드야. 그래서 6번 카드를 조합하면 2점. 총 최대 점수는 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X. 4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카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점입니다. 그럼 뭐가 빠져? 일단 높은 점수의 카드 중에 1번 카드는 빠져야 돼. 그러면 높은 점수, 최대 점수라고 했으니까 1번 카드 빼고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건 3번과 6번 카드거든. 그럼 3번 카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어 없어? 없어. 조합시킬 수 있고요. 6번 카드 조합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없는 카드. 기능론이나 갈등론의 내용만 있는 카드는 1점짜리 밖에 없네요. 그러면 총 얻을 수 있는 점수는 5점입니다. 맞았어요. 자, 5번. 가부터 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가를 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환경오염 문제를 사회 문제로 규정하면서 주요 관심사가 됐대. 그래서 서로 그에 대한 관심, 문제의식,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지. 이들은 그린, 에코, 재생 같은 표현을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어. 상황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서로 독려하고 있답니다. 상징을 활용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 얘는 무슨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야. 나는 마지막 줄 그냥 딱 봐도 나온다. 결국 전체 사회는 다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한대. 사회가 항상성을 갖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기능론의 입장이지. 그러면 다는 갈등론일 텐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를 한번 살펴보자. 다를 보면 환경 문제는 자본과 계급이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대요. 자본과 계급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본가의 이익이 누구에게 피해로 오는 거야? 노동자 계급에게 피해로 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둘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는 거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갈등론이야. 그러면 1번부터 5번 확인해보자.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아니네.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기능론의 입장이죠. 2번. 나의 관점은 기능론이야. 기능론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니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야. X. 다 갈등론이라고 했어. 갈등론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대. 맞았어. 자, 그럼 6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부터 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그랬다. 일단 뭐라고 사회자가 말했냐면 기후제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갑은. 마지막 줄 보세요. 아, 그건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기능론의 입장이야. 의례의 절차와 제물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행동했어요. 상황 정의하는 거잖아. 상징적 상호작용론. 병, 기후제와 같은 의례는 피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통치수단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건 갈등론의 입장이야. 그러면 1번부터 5번 확인해보자. 갑의 관점은 의례 관점과 다르게 갑의 관점 뭐야?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요건 의례 관점이야. 틀렸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이지. 2번 갑의 관점은 역시 기능론은 갈등론과 다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그쵸? 자, 8번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있는 대로 보기에서 고르자 그랬다. 그러면 네모에 있는 글 읽어볼까? 갈등이라는 말이 나와서 함정이 걸릴 수 있거든?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야 돼.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집합체는 결국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갈등,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해도 사회는 이런 항상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능론의 입장이지. 그러면 기능론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라 그 얘기야. 기역,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바라보는 건 갈등론이고, 니은,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우는 건 갈등론이야. 갈등론은 획기적인 변화, 혁명,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야. 뭐 피지배층이 지배층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뒤집어 엎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걸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 점진적인 사회 변동은 오히려 기능론에서 설명이 쉽다. 디귿,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대. 요거 기능론이야. 아까 얘기했던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을 한다 해도 얘는 일시적인, 병리적인 현상으로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능론의 특징이었어요. 답은 기능론과 관련된 설명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역시 올바른 설명만 보기에서 골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오타가 났네. 호. 사회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건 뭐야? 기능론의 입장이었지. 그러면 보기에서 기능론과 관련된 설명 골라보면 되겠네. 상황정의 나오는 순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개인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역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X. 디귿. 사회는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그럼 디귿 맞고 리을 방금 얘기했어.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 속성, 항상성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잠깐의 갈등이 발생을 해도 다시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힘을 발휘해서 다시 사회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답은 5번.